금통위가 현 수준 금리는 완화적 평가 정책으로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통위 안에서도 금리 인하를 가지고 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아까 보니까 오늘 시장은 좋았잖아요. 네네네. 이 금리 그렇습니다. 인하 앞으로 또 동결할지 인하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지지력 받아서 국내 선물 지수 오늘 찍었던 구간들이죠. 200 잠시만요. 284, 281을 안착할 수 있는지 보고 281부터 284까지 건드릴 거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285 지수까지 왔으면 284를 벌써 건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는 다 온 거다. 여기서 추가적인 혼조세에서 더 위로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그 전부터 국내 선물 저희가 받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281지수, 4지수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금통위에서 뭐 그러겠죠. 실제적으로 주변 국가들, 그다음에 경제 시장을 이끄는 주 국가들의 유로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똑같습니다. 미국은 뭐 방어적인 카드를 계속적으로 많이 썼지만 사실 거기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선진 주도국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비하는 이제 뭐 저희도 선진국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주변 국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유로존도 그렇고 다 대응 국가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저희는 카드로 남겨놔야 된다는 입장과 그다음에 무작위로 계속적으로 금리를 쓸 수는 없다는 입장과 그다음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은 선도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 무역 간의 그 금리 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좀 완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어차피 두 가지로 갈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시각에 따라서 뭐 경제라는 게 그렇죠. 먼저 선진입을 해서 뭐 금리에 대한 수출 관계도 똑같고요. 뭐 수출이 우위에 서면 수입이 좀 제약받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선카드를 쓰면 나중에 후카드에 대한 제약이 생긴 것처럼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 기조가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수들이 올라선 상태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따 차트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떤 추세 저항 구간들 약간 넘어간 상태에서 가로 저항점에 굉장히 크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하방 압력을 작년에 받았던 구간에서 절반 되돌림 정도를 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구조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을 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 그다음에 의견은 뭐 엇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선진국가 혹은 유럽의 경제 그다음에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속도 좀 더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나 국내도 똑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카드는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매파적 입장에서 약간 이거는 좀 우리가 무기로 좀 지니고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무슨 방어부터 해야지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똑같고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오늘까지 285 지수 그래서 지금 종합 지수로 올라온 구간들 전반적으로 보면 2100 지수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가로저항점들 보면 6월 달 한마디로 올해 중반기 구조에서 급락을 줬던 구간들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죠. 차트에서 보더라도 이 구간들 안착을 해서 이겨낼 수 있냐 없냐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중요한 라인 구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추세는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우선 좀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2000 지수, 2050 지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카드를 좀 더 저는 갖고 있는 게 좀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이걸 올려놓고 지지를 받는 게 더 좋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차피 그
종합지수나 이 경기 선행 지수들이 우리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논쟁의 여부는 계속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매파적인 입장에서 좀 더 그렇죠. 뭐 우선은 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다 하는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들은 먼저 주도를 해서 카드를 쓰고 뭐 무기를 더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무기를 좀 더 지니고 있는 게 앞으로의 글로벌 악재나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조건적인 게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대비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를 지속하고 미래는 그냥 큰 거시적인 경제에 맡길 거냐 그에 대한 문제라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매파적인 성향으로 방어적인 게 띄었으면 하는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재 위원님께서는 이번 금통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매파적으로 지금 힘들고 나중에 좋을 것이냐, 뭐 지금 좋고 나중에 조금 힘들 것이냐,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히든 카드를 남겨놓을 거냐, 네. 아니면 글로벌 거시적인 경제에 맞춰서.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카드를 쓰더라도 그게 큰 영향을 안 줄 거라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 여러분 배팅할 때 10만 원에서 5만 원 떨어질 때 50% 떨어지는 거나 그다음에 만 원에서 5천 원 떨어져도 50% 하락하는 똑같죠. 것처럼 안 좋을 때 써야지 그게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 저는 관점인데, 물론 이것도 제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죠. 저희가 결정한다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무기를 한두 개씩 더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 경제 침체에는 더 강력하게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지수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을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연결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2차례 강행한 적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그 미지수에 대한 배팅을 우리가 히든카드를 쓸 필요는 없다.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